합격하세요. 현우야. 아빠 사랑해요. 하우하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연구사 김종우입니다. 오늘은 챕터 19 중세정치 4 고려 대외관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내용이 좀 많았죠? 한 25분 한 것 같은데 여기는 내용이 조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금방 끝날 겁니다.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 다 글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금방 끝나니까요. 챕터 19 중세정치 4 고려 대외관계는 내용이 조금인데 매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대외관계 쪽은 은근히 좋아해요. 은근히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고려가 세기별로 대외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다기보다는 쳐들어와요 계속. 여진 거란 쳐들어오고, 여진 쳐들어오고, 몽골 쳐들어오고, 홍건적 외구 쳐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싸웠던 장군들도 많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내기 좋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내기 좋기 때문에 여기는 포인트는 시기별 대외 항쟁 그 특징하고요. 그 다음 사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 그 시기별로 알아야 합니다. 그냥 어떤 이거 오작통할 때 검사하다 보면 그냥 사람만 알고 있어요. 몇 세기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시기별로 해가지고 사람 그리고 전쟁까지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역사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간, 공간, 인간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간하고 인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문제 풀 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 필기노트 필로 47페이지입니다. 챕터 19 왕의 업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두 번째 판에는 고려 대외관계로 돼 있고요. 처음 거 제 거 사신 분은 오타입니다. 고려 대외관계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11세기, 12세기, 13세기, 그 다음 14세기 네, 내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11세기 거란입니다. 거란족은요 나중에 나라를 세운데 나라 이름이 요입니다. 요. 여진족은 금이고요. 몽골족은 원입니다. 특히 요하고 금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란이 요, 여진이 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거란은 요는 요거트 생각하면 돼. 요거트, 요, 거란, 요거트. 그 다음, 여진은요, 진짜 금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진짜 금이야? 아니면 여자들은 진짜 금을 좋아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해도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거란 1차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란 1차 진입 성종 993년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통 그냥 11세기로 그냥 보세요 여러분. 친송 북진 정책이 원인이 돼서 송나라랑 친하고 그 다음 북쪽으로 나가려는 정책이 원인이 돼서 거란이 침입합니다. 소송령 8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데요. 이거는 전투병과 비전투병 합친 겁니다. 이때 서희가 소순령과 담판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외교 그 전략가죠. 소순령과 담판을 해서 송과 교류하지 않겠다. 거란과 교류하겠다. 그런데 여진족 방해 때문에 교류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주 탁월하게 거란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거란은 우리나라가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도 작고 인구도 없고 중국을 원하는데 중국으로 바로 가면 고려가 뒤통수 때릴까봐 이걸 막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거든요. 이걸 절묘하게 이용한 거죠. 송과 교류하지 않겠다. 너네가 교류하겠다. 근데 여진족 때문에 교류가 안 된다. 그래서 여진족 있는 지역을 우리가 차지해서 너네가 교류하겠다. 그 지역이 강동 6주입니다. 여러분. 강동 6주. 지금 압록강 근처죠. 흥화진, 용주, 총주, 통주, 철주, 귀주, 곽주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은 흥화진하고 귀주 쪽을 봐야 합니다. 강동 6주를 차지합니다. 여기가 약간 산지거든요. 이 강동 6주 지나면요 평양까지 해가지고 이 개경까지 평야입니다. 그냥 쭉 내려와요. 그래서 강동 6주를 막으면 중국 세력을 막을 수가 있고 여기가 뚫리면 중국 세력이 쭉 내려온 겁니다. 반대로 여기를 우리가 장악하면 중국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동 6주가 전략적으로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압록강 쪽으로 이제 우리가 진출하게 됐고 그다음 방어선도 이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전투는 다 이 강동 6주 지역에서 싸웁니다. 네, 이제 강동 6주를 서희가 차지해서 여기를 방어선으로 이제 우리가 개척합니다. 압록강 근처고요. 그다음 2차 현종 때 10년에 이제 거란이 2차 침입합니다. 우선 천추태우 목종 엄마가 김치향하고 불륜을 저지르죠. 이걸로 인해서 강조가 정변을 일으킵니다. 강조 정변으로 해서 목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이걸 기화로 해서 신하가 왕을 쳤다는 이유로 거란이 명분을 가지고 2차 진입합니다. 그때 쳐들어온 애가 거란 성종 그 40만 대군으로 옵니다. 이때 강조가 싸우는데 처음엔 이겼는데 두 번째 집니다. 그래서 강조가 붙잡혀서 처형당하고요. 현종은 피난 갑니다. 나주로요. 그리고 개경 함락당하고 거의 나라 망하기 직전인데 이때 양규라는 사람이 흥화진에서 항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급로를 끊어버려요. 이 흥화진이 강동 육주 지역이죠. 여기서 보급로를 끊어버리니까 사이에 막힌 거예요. 거란이. 그래서 이제 현종이 명분을 줍니다. 친조 조건을 화의하고 돌아가는 걸로 명분을 주죠. 그래서 2차가 끝나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 진입을 물리치겠다고 초조대장경이 조판됩니다. 호국불교죠. 오케이, 처음 만든 대장경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네요. 3차 현종 1018년에 거란이 3차 침입합니다. 현종이 입조 약속을 불이행합니다. 당연하죠. 그냥 급하니까 한 건데, 그쵸? 그거 외교적 수사를 몰라. 그래서 왜 안 오냐고 했더니 우리 현종이 뻑큐를 날렸겠죠. 안 간다고 했겠죠.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안 간다고 했으면 우리도 대비가 돼 있겠죠. 그래서 강감찬이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강감찬이 이제 귀주에서 거란 소배 앞 10만 대군을 격퇴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귀주대첩입니다. 결과 이제 거란 침입 11세기 거란 침입 3차례 침입의 결과 7대 실록 초조대장경 그리고 강감찬의 건의로 이거 잘 나옵니다. 여러분 강감찬 건의로 개경에 나성을 설치합니다. 개경에 이거 평양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개경에 설치해요. 그 다음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그리고 고려 송 거란의 세력 균형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7대 실록도 편찬합니다. 이 7대 실록도 은근히 잘 나오는 게 고려시대 때 실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건 조선실록이지만 고려시대 때도 실록을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란 정리하면요. 1차 서희 강동육주, 2차 현종 때 강조하고 양규, 특히 양규, 흥화진, 3차 강감찬, 귀주대첩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종, 현종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여진 보도록 하죠. 12세기 여진과 충돌을 합니다. 정주성에서 윤관이 집니다. 윤관이 진 이유를 곰곰이 고민하니까 여진족은 기병인데 우리가 기병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도 기병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특수한 군대 별무반을 설치합니다. 여기에서 숙종대죠. 신기, 기병, 신보, 보병, 항마, 그 승병을 만들죠. 특수군이죠. 양천 혼성군입니다. 그러니까 쌈 잘하면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융합이 돼야 돼요. 융합이 돼. 말이 있으면 신기군으로, 말이 없으면 신보군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천 혼천군을 하는데 여기에서 활약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척준경이에요. 척준경. 고려시대 때 가장 싸움을 잘했다는. 여진 토벌하죠. 그 동북구성을 축소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 별무반은 숙종이고 동북구성은 예종입니다. 왕이 틀려요. 왕이 틀립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반환합니다. 동북구성 축소하는데 왜 반환하냐? 옛날에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동북구성을 유지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월세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돈은 안 되는데 월세가 그럼 계속 적자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합니다. 근데 반환하자마자 여진족이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진족이 금을 세워요. 금나라 세운 게 이제 아골타죠. 아골타가 여진족이 이제 통일되고 이제 금을 건국하니까 우리나라에 사도를 요구합니다. 사대 군신 관계를 요구해요. 이때 이제 이자겸하고 김부식이 사대를 수락하죠. 그때 송나라가 연려 제금을 하는데 이걸 거부하고 사대를 수용합니다. 근데 이거의 원인으로 해서 묘청에 서경천도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한테 충성을 맹세했던 이런 오랑캐한테 우리가 어떻게 사대를 하냐 이렇게 하면서 묘청에 서경천도 운동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고구려 계승 의식이 이게 실패하면서 쇠퇴하고 이제 신라 계승 속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다음 몽골 이제 보도록 하죠. 13세기, 12세기 여진 정리하면요, 윤관, 별무반, 숙종, 그리고 동북구성, 예종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몽골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은 접촉은요. 몽골이 거란족을 점령하니까 거란족의 자녀 세력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김추려 장군이 제천 박달제에서
이걸 격퇴합니다. 그러니까 여진족이 위로 올라가겠죠. 다시 도망가려고. 그래서 위에서 이제 우리나라 고려군하고 몽고군하고 연합을 해서 강동성에서 거란을 격퇴합니다. 이때 처음 만나요. 몽고종하고 우리 고려하고. 이때 형제의 맹약을 맺어요. 이게 강동성의 역입니다. 김추려가 활약했죠. 이때 형제의 맹약을 맺습니다. 형제의 맹약을 맺으면 무조건 우리가 동생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그 다른 쪽이 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몽골이 과도하게 곡물을 요구합니다. 곡물을 요구한 건 좋은데 곡물 요구해가지고 과도하게 받고 이 사신들이 가면서 그걸 다 버리고 가요. 완전히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저고요가 돌아가는 도중에 피살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죽였다고 하는데 몽골은 우리가 죽였대요. 이게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누가 죽였는지. 근데 누가 죽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쳐들어오기 위한 명분이니까 어차피 쳐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리타가 1차 침입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귀주성, 그 강동육주 쪽에 있는 귀주성에서 엄청 잘 싸우는 거예요. 박사하고 김경손이. 특히 김경손은 뭐 10명의 결사대를 이끌어가지고 이걸 막 격퇴하고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귀주성을 점령을 못하고 그냥 우회해가지고 개경으로 갑니다. 이 개경을 바로 공격한 거죠. 그래서 이 개경에서 이제 강화가 수락됩니다. 강화가 수락되고요. 여기서 충주 노군과 잠유 별초도 항전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강화가 수락되면서 다루가치를 파견합니다. 감찰할 수 있는 이 애들을 파견하죠. 그래서 1차는 여러분 박서, 귀주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거 전설의 암기 팁 박서, 귀. 박서가 귀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2차 너무 몽고의 간섭이 심하니까 최후가 다루가치를 다 죽이고 강화로 천도해버려요. 이 강화로 천도하고 다루가치를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몽고가 이제 살리타가 다시 2차로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살리타가 용인 처인성에서 승병이었던 김윤우에게 사살당합니다. 그러면서 최고 사령관이 죽으니까 이제 철수하게 돼요.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팁은 살려달라 살리타. 그렇죠. 김윤우가 죽였죠. 3차 침입. 뭐 의천의 교장, 황룡사, 구충목탑, 그다음 이런 것들 다 불타고요. 이거 2차설도 있고 3차설도 있습니다. 불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조대장경이 시작됩니다. 1, 2, 3, 6에 그쵸? 1, 2, 3, 6에 그 강화 천도 한 다음입니다. 근데 여기에 시험 문제 제조대장경이 먼저냐 상정 고문예문이 먼저냐 하면 상정 고문예문이 먼저입니다. 1, 2, 3, 4예요. 이건 2년 있다 합니다. 이거 편찬 책임자는 숙입니다. 돈은 최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4차, 5차, 6차 계속 쳐들어옵니다. 5차 때 김윤우가 충주 반호벨 가면서 활약했고요. 김윤우 계속 나오죠. 6차 때 충주 다인철서에서 정합니다. 이 충주 쪽으로 엄청 쳐들어와요. 충주 쪽으로. 그래서 이제 6차까지 계속 쳐들어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너무 이제 고려가 피해가 심하니까 이제 몽골하고 원나라하고 이제 화의를 합니다. 이제 왕정이 복구되고요. 그 대신에 화의되면서 무신 정권은 붕괴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면, 무신집권자였던 이면이 진천에서 찰리대 군대를 격퇴했고요. 몽고가 침략하니까 고려 정부는 산성으로 들어가고 해도, 입보, 그 다 섬으로 가라는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큰 피해를 줬다. 근데 이게 화해하려고 항복하려고 갔는데 고종의 아들인 원종이 갔는데 이때 몽골이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종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데 원종이 쿠빌라이를 선택합니다. 근데 쿠빌라이가 전쟁에 승리하거든. 이게 결정적인 이 선택이죠. 그래서 원종이 쿠빌라이에게 항복하면서 그때 쿠빌라이가 급하니까 요구하는데 이때 불개토풍, 불개 고치지 않겠다, 풍속을 고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받아댑니다. 이게 고려 풍속의 인정이 받아되죠. 이거를 쿠빌라이가 나중에 세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조의 약속이다 해서 세조구제라고 합니다. 나중에 몽골이 뭐라고 하면 꼭 세조구제로 외쳐요. 그래서 우리 풍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몽고에 항복하니까 이제 무신집권기의 사병이었던 삼별초가 이제 항쟁을 일으킵니다. 원인은 채시성권이 붕괴됐고 고려 정부가 개경 환도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이제 개경 환도에 반발해서 배중손 지휘하에 왕족인 승왕후 온을 왕으로 추대하고 진도로 갑니다. 이 진도에서 용장성을 쌓고 여기서 항쟁을 하는데 이게 몽고하고 이제 고려 연합군에 의해서 이게 진압됩니다. 그래서 잔여 세력이 다시 제주도로 가요. 이게 김통정이 이때 죽고 김통정이 죽은 게 아니고 배중손이 죽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제 김통정이 항파두성을 쌓고 싸웁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몽연합군 즉 고려하고 몽골 연합군한테 진압당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몽골이 제주를 점령하고 여기를 직할지로 합니다. 이게 탐라총관부죠. 탐라총관부 목마장으로 합니다. 네, 제가 제주도 출신이죠. 여기에서 이제 사료 팁은 여러분 저번에는 몽고 연호를 쓰니 이번엔 쓰지 않는다. 일본의 외교 문서를 보면 이거 삼별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려 첩장 불심 조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사료 남은 삼별초 항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4세기 되면서 홍건적과 왜구가 이제 쳐들어오는데요. 1차 공민왕식입니다. 홍건적. 모, 거, 경 등 홍건적 4만 명이 침입합니다. 이때 서경이 함락돼요. 이걸 누가 격퇴하냐면 이방실하고 이승경이 격퇴합니다. 이거 암기할 때 방실 우순이 광대 승천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죠. 2차는 이제 사유등 홍건적 10만 명이 쳐들어와요. 개경이 함락됩니다. 그래서 국민왕이 피난 가요. 복주로 안동으로. 이거는 정세훈, 이성계, 안우가 격퇴합니다. 정세는 이성계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 2차는 다 공민왕 때고요. 그 다음 왜구가 침입합니다. 왜구가는 거의 우왕 때 많이 쳐들어오는데요. 홍산대첩이 있습니다. 부여에서 채영이 싸우는데 이 호기가 있죠. 충심을 다하는 거. 그 전몽주가 일본에 파견됩니다. 왜구 단절 약속을 받고 오지만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계속 쳐들어와요. 이때 왜적이 한 200척을 갖고 이제 대규모로 침입합니다. 이게 진포대첩이에요. 근데 이 애들이 200척을 놓고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이 내륙으로 들어간 사이에 200척을 채무선하고 나세가 화포를 공격해서 다 불태운 거예요. 그래서 배를 잃은 이 왜구들이 이제 배 올 때까지 버텨야 하니까 지리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지리산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제 이성계와 싸웁니다. 이게 그 유명한 황산대첩이에요. 여기서 아지발토를 이제 이성계가 활로 쏴 죽이죠. 이 승리로 황산대첩이가 있는데 이 황산대첩을 일본 놈들이 일제강점기에 파괴했습니다. 그 다음 관음포대첩. 네, 관음포대첩은 이거는 이제 정지가 이제 드디어 육지가 아니고 해상에서 해군이 이제 1대1로 싸워서 승리한 최초의 전투입니다. 관음포. 이것도 중요한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의 자신감으로 이제 해군이 성장했다는 거죠. 이거의 자신감으로 이제 박위가 창왕 때 대마도를 정벌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이요. 이제 송과 교류 보도록 하죠. 송에 국신사 파견하고 밑에 소화집이 유행합니다. 뭐 이런 걸 암기할 필요 없고요. 병란도에서 이제 중국과 무역하는 항구죠. 의천이 송에 또 유학 갔고요. 그 다음 의천이 거기에서 송요 일본 서적 그거 수입해가지고 속장경을 편찬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챕터 19에서는 여러분 11세기 거란, 12세기 여진, 13세기 몽고, 14세기 홍건적 왜 그래서 1, 2, 3, 4 거여몽 홍해 꼭 기억하시고요. 사람 알아야 합니다. 거란, 서희, 강조, 양교, 강감찬, 여진, 윤간, 몽골, 박서, 살리타, 최우 그 다음 홍건적 외에 홍건적에서는 이방실 이승경 그 다음 정세훈 이성계 안우 외구에서는 채영 그렇죠 이성계 그 다음 채무선 나세 정지 이렇게 인물들까지 아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챕터 19는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챕터 20 중세정치 5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